오늘은 문한윤 원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익파 상식파라는 타이틀을 잡고 달고 싶어하는 사람들 해서 지적 우월감과 PC주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은 꼭 전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 이걸 강제로 알고리즘에 태우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틀어두시면은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재생 목록이고요. 주무실 때 틀어두시거나 운전하실 때 틀어두시면은 제게 큰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에도 문제가 나고 있어서 제가 이 활동을 건강하게 지속하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멤버십 컨텐츠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내신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여러분께 멤버십 컨텐츠로도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더 잘 싸우고 아무리 채널이 탄압을 받든 알고리즘이 탄압을 받든 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께 전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얘기를 죄송한데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와가지고 다른 채널 얘기하시면서 이 채널 한번 봐보세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문재인은 한 팀이에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백보양보해서 한윤은 어쨌든 간에 같은 당이기라도 했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이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터뜨리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랑 갈라섰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슨 뭘 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체포설 얘기 듣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처음에 뭐라 그랬대요. 나 체포하려 그랬어? 이거 물어봤대잖아. 이게 무슨 한 팀이야 이게. 그리고 문재인이 왜 나옵니까?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이 강제 북송시킨 게 55건인 거 아십니까? 뭐 박근혜는 몇 건이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요, 이 55건은요 전부 다 유엔에서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재인한테. 근데 그거를 깨고 그냥 문재인이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그냥 강제 북송시킨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문재인이 윤석열이랑 한 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여러분, 지적 우월감이에요. 결국 나는 니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가 뇌피셜로 싸지른 것들이 실제이길 바라면서 자기한테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전체적인 행보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전체적인 행보를 알고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요, 우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문재인이랑 윤석열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마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면요, 문재인은 철저한 종북주의자예요. 그리고 종중주의자기도 하고, 문재인은요 본인이 대통령일 때 법과 정의와 정체성을 지켜야 될 사법부를 김명수 같은 좌익 성향의 법관들로 요직을 싹 다 교체해놨고요. 검찰은 문재인한테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확히는 문재인 세력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 투성이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 얘네를 법무부 장관에서 앉혔잖아, 얘네가. 그리고 얘네보다 혐의 숫자가 적은 민주당 사람들의 범죄는 범죄로 치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임 이후가 불안하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야, 얘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퇴임 직전에는 검찰의 수사권까지도 없애버렸죠. 이게 원팀이라고? 제정신이냐? 거기다가 백신 계엄령 내린 거잖아. 사실 문재인은 계엄을 2년 동안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중국이 김치랑 한복을 뺏어가도 문재인은 뭐 찍소리라도 했습니까? 네? 강경화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했잖아. 결국 강경화가 뭘 했습니까? 중국에 아무 말도 못했지. 여러분, 북송된 사람들 있잖아요. 문재인이 강제 북송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살인범이다 뭐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고, 심지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요,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은요 유엔 제재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북송시킬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범죄자라는 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고요. 이미 다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거 문재인은요 애당초에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 북한 그리고 김정은한테만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USB 줘가지고 지금 초계기니 뭐니 이런 거, 그 항공 정찰기,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 쟤네가 만들었잖아. 그 비행기뿐이 아니에요. 온갖 거를 다 만들었어. 심지어 북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랫사람이 써준 거나 졸졸 읽는 주제라고 문재인을 욕했죠. 문재인은 애당초에 대한민국 경영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집값이 폭등해도, 일자리가 작살이 나도,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도, 그리고 조국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도, 김정은이 미사일 맨날 쏴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잖아. 전부 다. 이게 어떻게
그게 원팀의 근거가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문재인은 내각제를 해가지고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제를 날리려고 하고 있잖아. 예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응? 여러분 지금 화교들 조선족들 단톡방에서는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고 다 작살낼 것이다, 공산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원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2020 이게 북송이 문제가 아니라 2020년 9월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에서 사살된 다음에 그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공무원이 범죄자라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거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 그냥 문재인이 자기 비판 피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방해하려고 하잖아. 응? 결국에 그거 2021년에 그거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잖아. 그냥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최악의 문재인의 업적이 하나 있는데, 김관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김관진 대장이에요. 육군 대장인데 이 40년 동안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이거든요. 김관진이 유명한 거는요, 그 묻지 마라, 쏠까 말까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쏴서 적을 섬멸시켜라, 그 다음에 보고해라,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라 해서 북한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거든요.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여라. 언제까지? 저기 공부하라.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 올 경우 평소 훈련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인기가 할 것입니다.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놈의 특동절개 인적 반역죄인 김강진 놈을 향하여 싹! 김관진과 같은 괴뢰 군부 깡패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관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위촉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회 위촉함 2023년 5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취임이고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김관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시키려고 그 위법을 자행했어요. 아예 애당초에 그 군 사이버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여기에 김관진이 관여되었다라는 거짓 혐의를 씌워서 그 사람을 구속시켰습니다. 김관진 대장을. 정치색이 있는 댓글은 1%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북 문제를 취급하는 국방부 댓글에는요, 당연히 정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1%도 안 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요걸 가지고 구실 삼아가지고 김관진을 구속시켰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2심에 가가지고 징역 2년 4개월 선고가 났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5년 넘도록 판결을 안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김명수가 이런 거거든요. 죄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김관진을 숙청하고 싶은데 죄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관진 장군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북한이 정말로 함부로 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김관진을 날린 거예요. 뭘 알고 떠드십시오. 네? 문윤한 원팀이라는 사람들, 문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정신 차리세요 좀 제발. 내가 한동훈 들어간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은 진짜 여러분 망상장애 있는 거예요. 그거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 유튜브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실 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좌파들과 싸울 때 선동을 덜 당하게 됩니다. 한동훈은요,
지금의 행보를 보면요, 이 윤한 원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요, 그걸 통해서 지적 우월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뇌가 절여진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혹은 여러 가지를 짜맞추어 가지고 그럴듯한 음모론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을 전하는데 이들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익파, 상식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익하고 상식은요, 원래부터 보수 우파의 가치입니다. 그거 원래 있는 걸 갖다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마냥 마치 자기들이 국익을 위하고 자기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파 중에. 이건 사실 과대해진, 부풀려진 자아를 포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지적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안에 결핍이 엄청나게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 반박을 하려고 난리 발광을 필 겁니다. 여러분, 지적 우월감이 없는 사람은요,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윤 대통령 수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긁혀가지고 아닌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고 나오면은 그거야말로 지금 윤통 수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문재인은요 중국에서 영웅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이 삼성을 해체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국 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 이재용이 구속이 왜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여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그 이재명 무죄 뜬 날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합니다.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헌재가 최선을 다하리라 어쩌고 저쩌고, 그 탄핵이 늦어지면 안 된다, 탄핵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왜 틀려먹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가 절대 원팀일 수가 없는 게, 이게 전 대통령이면은 적어도 산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지, 제정신이면은. 얘 산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애당초에 문재인을 도대체 뭔 생각으로, 친미주의자라고 문재인이?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러분, 그 책을 제가 3권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첩이 된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의 정책. 세 번째,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이 세 책을 먼저 보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윤석열이랑 원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 3권을 꼭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잘 의탁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긴다면은 실제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랬다더라, 누구 채널을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그거는 좌파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동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직접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 3권을 읽어보시면은 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팀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거짓 선동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작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적 우월감 때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내가 너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네보다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그 국익파, 상식파 타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너네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 깊은 걸 보고 있다, 잘 봐라, 내 말이 맞다, 나중에 되면은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결국에 지적 우월감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무주의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잘못된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정보들을 재조합을 해가지고 특정한 뇌피셜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실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게 명확하게 어떤 방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의혹만 졸라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당초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워딩이 뭐냐면요, 그 실제로 새로운 단어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상식파다,
뭐 국익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자신을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식으로 특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에 여러분 이런 거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라 마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요. 자아를 의탁하면 안 돼요. 그런 유튜버들한테. 저한테 의탁하셔도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파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끼켜봐야 중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국익파니 상식파니 이런 그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파 저런 파 하면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PC주의예요. 거기서 나온 게 다양성이라는 그 빌어먹을 이야기들입니다. 이 PC주의랑요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말은요, 보통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밟고 올라서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쉬운 얘기인데,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일단 이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없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지금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쉽게 선동당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무교인들 중에 저 문한윤 원팀 믿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은 왜 기독교는 안 믿는데 왜 저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들은 왜 무교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다고 했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은요 생각보다 되게 혹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일부러 짜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남들하고는 다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다르게 보는 거에 낚인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국익 수호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정치에 그리고 국익에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셔도 안 되고요. 모든 유튜버, 모든 언론, 모든 이야기를 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못 하겠다면요,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쪽은요 일단 걸으십시오.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많은 우파들이 정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특별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티가 납니다. 특별하다고 스스로 새로운 타이틀을 붙이는 사람은요 사실은 결핍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 이미 내면에 굉장히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저급한 선동에 절대로 놀아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집해야 하고요 결속해야 합니다. 우파의 가장 큰 문제가 결속력이에요. 그걸 해치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배제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멤버십으로 채널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싸움,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압박 없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